지금 제 눈앞의 통장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게 맞나요? 잔액이 이게 진짜예요? 이 은행에만 통장이 6개 더 있어요. 지점장님, 여기 지금 바로 응접실로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제야 저를 다르게 보시나요? 나이 든다고 사람을 깔보면 언젠가 크게 당할 거예요. 강남 한복판 오래된 코트를 입은 노인이 은행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그 손에 들린 낡은 통장 하나가 잠시 후 은행 전체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무시당하던 한 노인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의 표정은 일순간에 뒤바뀌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사람이 왜 절대로 겉모습으로 판단되어선 안 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오늘부터 행운과 복이 따라다닐 거예요. 그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아침부터 잔뜩 흐렸던 하늘 아래 칼바람을 가르며 조용히 은행으로 걸어 들어간 한 노인이 있었다. 낡은 코트, 해진 구두, 손엔 색바랜 통장이 들려 있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리고 잠시 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났다. 은행 안은 정적에 휩싸이고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누군가는 손끝이 떨렸고 누군가는 눈앞의 현실을 믿지 못했다. 평범하다고 여겼던 그 순간 모든 이들의 오만함이 드러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강남 한복판 은행 창구에서 모두를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다. 아무도 멈추지 못했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다. 배경 정보 제시 서울 강남의 이면에는 반짝이는 빌딩의 그림자 아래 세월의 흔적을 몸에 고스란히 새긴 한 인물이 살아가고 있었다. 상훈 씨는 올해로 78, 누구보다 오래 강남을 지켜본 이였다. 38이던 시절 낡은 주택 한 채에서 출발했던 부동산 투자는 시간이 흐르며 강남을 대표하는 수익형 건물 여러 채를 가진 이로 성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외제차도 없었고 고급 식당에서의 점심도 없었다. 습관처럼 입고 다니는 옷은 30년 전 유행이 지난 회색 코트, 구두는 군데군데 가죽이 벗겨져 있었고 양말조차 색이 발해 있었다. 그런 상훈 씨가 자주 걷는 길은 화려한 강남대로보단 뒷골목에 오래된 책방과 국밥집이었다. 스스로를 감추는 데에 익숙했고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애초에 중요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본인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나날이 집값이 오르며 주변 사람들은 투자의 귀재라 부르기도 했지만 그는 늘 같은 말로 대답했다. 버티면 된다. 그리고 그 말은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기도 했다. 반면 지은 씨는 33의 나이에 강남의 한 은행 지점 창구에 근무 중인 직원이었다. 아직 경력이 길지 않았고 복잡한 상황엔 곧잘 당황하곤 했다. 무엇보다 외형에 민감했다. 단정한 옷차림, 명확한 말투, 깔끔한 문서와 정돈된 분위기를 선호했다. 무심코 스치는 인상 하나에 고객의 등급을 매기고 무의식적으로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본인은 모른 채 혹은 알면서도 무시하며 그런 태도는 처음엔 작은 실수로 이어졌다. 누군가 늦게 가져온 서류를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거나 전산 처리를 기다리는 고객에게 짧은 한숨을 내뱉는 시기였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도 지점장도 고객들도
그저 요즘 애들이라며 넘어갔다. 그렇게 수개월이 흘렀고 그날 오전 역시 별다를 것 없이 시작됐다. 은행은 평일 오전답게 붐볐다. 고객들은 번호표를 들고 줄을 섰고 복잡한 전산 시스템 안에서도 지은 씨는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보통의 일상이라 여겼고 누군가는 반복되는 무료한 업무라 여겼다. 그러나 그 모든 흐름을 뒤흔드는 인물이 조용히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다. 상훈 씨였다. 그 순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눈앞에 있는 이 노인이 곧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을 존재라는 것을. 은행 안의 조명은 차갑고 밝았다. 창구의 유리는 손님과 직원을 적절히 구분지었고 서로의 눈을 마주하는 일은 드물었다. 지은 씨는 마침 비어있던 창구에 앉아 있었고 눈앞의 인물을 향해 아무런 기대감 없이 시선을 던졌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통장을 내미는 낯선 노인을 향해 자동적으로 짧고 딱딱한 멘트를 던졌다. 그 순간은 너무 익숙했다. 그러나 익숙함 뒤에 감춰진 진실은 곧 모든 것을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초기 갈등 발생 창구 유리에 비친 얼굴은 피곤에 젖어 있었다. 지은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키보드 위로 손을 얹었다. 손끝은 이미 무감각했고 모니터 속 수치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닌 단순한 기호처럼 느껴졌다. 그때 조용히 한 사람이 창구 앞으로 걸어왔다. 오래된 코트에 손에는 뭔가 바랜 봉투 같은 걸 들고 있었다. 겉모습만 보면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이 은행 창구를 찾은 듯한 인상이었다. 늘상 있는 일이었다. 상훈 씨는 말없이 통장을 내밀었다. 지은 씨는 시선을 맞추려 하지 않은 채 무심하게 손을 뻗었다. 통장의 색은 오래되어 희미했고 모서리는 마치 오랜 세월 손에 쥐어져 다른 듯 말려 있었다. 그런 모습에 반사적으로 한숨이 나왔다. 이런 건 온라인으로도 다 처리 가능하세요. 말투는 사무적이었고 눈빛은 냉담했다. 일 처리를 빠르게 끝내려는 의도가 뚜렷했지만 그 안엔 은근한 불쾌감도 서려 있었다.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업무가 시작되려는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상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동자는 고요했고 손끝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창구 앞에 서 있을 뿐이었다. 통장을 내민 자세로 그대로 기다렸다. 지은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시 통장을 집어들었다. 장갑 낀 손가락이 닿은 종이는 축축하고 무게감이 있었다. 마지못해 통장을 열었다. 하지만 통장 내부의 내역을 열람하자마자 지은 씨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다.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건 최근 입금된 수많은 월세 항목들이었다. 이름도 익숙한 상가 이름과 입금 금액들이 반복적으로 나열돼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잔액의 숫자가 지은 씨의 눈동자를 크게 흔들었다. 97억. 그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다. 그동안 자신이 상대했던 수많은 고객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의 자산가가 눈앞에 서 있다는 뜻이었다. 창구 옆자리에 앉은 남자 직원이 무심코 화면을 슬쩍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놀란 듯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났다. 정적이 흐르고 순간 모든 시선이 그 창구로 향했다. 누군가는 속삭였고 누군가는 수군거렸다. 지점장이 다급하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바쁘고 단단했던 공기의 흐름이 변했다. 지은 씨는 손에 들고 있던 통장을 놓칠 뻔하며 얼굴에 혈색이 사라지는 걸 느꼈다. 창백해진 표정이 창구 유리에 비쳤다. 한순간에 달라진 분위기. 창구 앞에 선 사람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고 단지 창밖에 비친 햇빛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 순간 지은 씨는 본인의 시선이 얼마나 가벼웠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했다. 갈등 심화일 은행안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익숙한 숫자와 문서들로 이루어진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숫자 하나가 사람의 무게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장면 속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지은 씨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화면 위로 스쳐 지나간 내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 애썼다. 그런데 아무리 다시 봐도 오타가 아니었다. 예금 잔액 97억, 꾸준히 입금되는 상가 월세, 반복되는 거래처 이름들. 한두 건이 아니었다. 그 통장은 단지 돈의 기록이 아닌 한 사람의 시간이 고스란히 새겨진 역사였다. 잠시 후 지점장이 빠르게 걸어왔다. 여느 때처럼 침착한 말투는 사라졌고 바쁜 숨결만이 그 긴장감을 말해주었다. 주변 직원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다른 고객들까지 웅성거렸지만 정작 중심에 있는 상훈 씨는 조금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지은 씨의 등 뒤로 지점장이 다가와 조용히 상황을 묻자 남자 직원은 조심스레 통장을 내밀었다. 지점장이 수치를 확인하자마자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경외에 가까웠다. 그리고 곧장 정중한 말투로 응접실로 자리를 옮겨달라고 청했다. 지은 씨는 순간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시선은 바닥을 맴돌았고 입꼬리는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상훈 씨가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으며 기세는 없었지만 단호했다. 이 은행에만 통장이 6개 더 있어요. 그 말은 천둥 같은 소리가 되어 지은 씨의 귀를 울렸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그 한마디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뒤흔드는 선언이었다. 통장 6개, 모두 이 은행 소속. 그 뜻은 하나였다. 지금까지 지은 씨가 무시했던 상대가 사실상 은행의 VIP 중에서도 손꼽히는 존재였다는 의미였다. 그제야 지은 씨는 뺨이 화끈거리고 손끝에 피가 몰리는 기분을 느꼈다.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입안은 바짝 마르기 시작했다. 숨이 턱 막혔다. 실수였다. 아니, 판단이 잘못된 정도가 아니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한 태도였다. 순간 지난 몇 분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재생됐다. 통장을 건네봤던 손길, 온라인으로 처리하라는 멘트, 그 무심한 시선. 모든 행동이 이젠 부끄러움으로 되돌아와 지은 씨의 어깨 위를 짓눌렀다. 지점장이 상훈 씨를 예우하며 응접실로 안내하려는 그 순간까지도 지은 씨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대로 자리에 굳어 있었다. 누군가 부르면 대답조차 못할 만큼,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객은 그저 한 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이제서야 이해한 것이다. 중간 갈등 및 상황 변화 문이 닫히며 조용한 응접실 안엔 정적이 흘렀다. 상훈 씨는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가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줄 거라곤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태도, 변화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결코 편하지 않았다. 뿌듯함이나 만족감보단 오래된 씁쓸함이 다시 떠올랐다. 그렇게 많은 세월을 지나오며 겪었던 비슷한 순간들, 그리고 그때마다 되뇌던 한마디.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지점장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사과했다. 준비된 다가와 음료를 가져다 놓으며 전담 직원을 배정하고 고객 전용 창구를 열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상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었다. 지은 씨와 같은 사람들을 수없이 겪으며 굳어진 감정의 결정체였다. 한편 지은 씨는 창구에서 물러난 뒤 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손가락은 열쇠고리를 쥔 채 멈춰 있었고 모니터 화면은 흐릿하게 보였다. 주변 동료들이 괜찮냐고 묻는 말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죄책감이 밀려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습관이었음을 인정하게 됐다. 본인의 말투, 시선, 태도,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지점장이 지은 씨를 따로 불렀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사과의 말을 전하며 이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 교육에는 단순한 응대 매뉴얼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담은 심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다. 처음엔 반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지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자리로 돌아와 손가락 끝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만졌다. 지은이라는 두 글자가 마치 다른 사람의 이름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오후 상훈 씨는 응접실에서 나와 다시 통장을 품에 넣고 은행을 나섰다. 복도는 여전히 환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지만 몇몇 직원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태도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지은 씨는 뒤늦게 복도로 나와 상훈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너무 늦은 것 같았다. 단 한 번의 시선, 단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 순간부터 지은 씨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갈등 심화 이 며칠 뒤 은행은 평소처럼 분주했다. 그러나 내부 분위기는 어딘가 달라 있었다. 직원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손님을 응대했고 창구의 말투와 표정 하나에도 신중함이 묻어났다. 특히 지은 씨에게는 모든 것이 이전과 다르게 다가왔다. 명찰을 다시 가슴에 달았을 때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제는 단순히 일 잘하는 직원이 아니라 사람을 제대로 마주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어깨를 눌렀다. 교육은 생각보다 강도 높았다. 감정 노동에 대한 이해, 고객의 심리적 배경을 파악하는 훈련, 무엇보다 무심코 흘리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자존심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체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조별 토론 시간, 지은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자이든 타이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온 지난날의 자신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며 목소리가 작아졌다. 다른 교육생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처음으로 조금 위로받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 상훈 씨는 이후에도 종종 은행을 찾았다. 응접실로 곧장 안내되고 전담 직원이 서류를 정리해 두었으며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늘 창구 앞을 지나며 주변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어느 날엔 문득 발길을 멈추고 지은 씨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두 눈이 잠시 마주쳤고 그 눈빛은 말 대신 긴 시간의 생각을 담아 전달됐다. 거기엔 질책보다 오래된 체념과 안쓰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 시선은 차가운 칼날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물지 않은 상처를 조심스레 보여주는 듯한 울림이었다. 지은 씨는 그 눈빛 앞에서 말을 잃었고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어떤 말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침묵이 더 진심을 전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듯했다. 은행 내부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진 날 지은 씨는 첫 번째로 뛰어나갔다. 실수로 혼란을 겪은 노년의 고객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 있었고 지은 씨는 그를 부축하며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말없이 물을 건넸다. 과거의 자신 같았던 눈빛이 그 고객의 눈에 맺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전의 지은 씨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그날 저녁 상훈 씨는 다시 한번 은행을 찾았다. 오늘은 짧은 볼일이었다. 전담 직원과 서류를 간단히 주고받고 로비를 지나던 중 무심코 창고 쪽으로 눈을 돌렸다. 지은 씨가 노년의 고객에게 몸을 낮추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표정은 부드러웠고 말투엔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상훈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은행을 빠져나갔다. 그 모습은 이전보다도 더 조용했고 묵직했다. 그러나 그 뒷모습은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신호로 남았다. 변화의 시작을 허락하는 작은 고개 끄덕임. 지은 씨는 그 순간을 잊지 못했다. 자신이 진심을 담아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상대가 그것을 받아주는 눈빛을 보았기 때문이다. 더는 용서받기를 바라기보다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게 지금의 자신을 만든 과정이었다. 감정적 고조밤이 늦도록 사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창가 쪽 책상에 홀로 남은 지은 씨는 모니터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손은 자꾸 멈췄고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의 장면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통장 속에 적힌 숫자보다 조용히 웃던 상훈 씨의 얼굴이 더 선명했다. 자신이 무심히 던졌던 말, 의식조차 하지 못했던 표정, 그리고 마주한 현실.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목을 조였다.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업무를 잘 처리하고 친절한 척했던 지난날의 자신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응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손님들을 등급별로 나누고 있었다. 이 사람은 무리 없는 고객이겠지. 이 사람은 불편한 상황을 만들겠지. 그렇게 속으로 판단하며 자신을 합리화했었다. 하지만 상훈 씨는 그 틀을 깨버렸다. 너무나 조용하고 담담하게. 그 어떤 고성도 불쾌한 항의도 없이 그저 존재만으로 지은 씨의 기준을 무너뜨려 버렸다. 그리고 그 무너진 틈 사이로 오래된 편견과 게으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는 감정을 이렇게 오래 끌어안게 될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지은 씨는 일찍 은행에 도착했다. 유니폼을 정돈하고 거울 앞에서 눈을 맞췄다. 어제보다 더 깊은 표정이었다. 더 이상 모범적인 직원이라는 수식어로는 가릴 수 없는 감정이 얼굴에 서려 있었다. 창구에 앉아 손님을 맞이할 때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목이 메었다. 점심시간 무렵 조용히 한 통의 문서가 내려왔다. 상훈 씨에 대한 전담관리 계획서였다. 특별 고객 등록, 전용 창구 운영, 전담 직원 순환 시스템까지 자세히 담겨 있었지만 지은 씨의 손길은 한 항목에서 멈췄다. 정기 감사 편지 전달이라는 문구. 그 글자를 본 순간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사무실 뒤편 복사기 옆 작은 탕비실에서 지은 씨는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다. 누구도 보지 않는 틈에서 짧게 울음을 삼켰다. 감정은 조용히 밀려왔고 속은 끓어올랐다. 너무 늦은 사과, 너무 쉬운 변명, 너무 오래된 습관들이 무겁게 가슴을 눌렀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순간이었다. 상훈 씨가 다시 은행을 찾았을 때 지은 씨는 자신의 창구에 앉아 있지 않았다. 대신 고객 안내 데스크에서 다른 고령 고객의 손을 잡고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눈을 맞추며 고개를 숙이고 한 글자씩 설명을 이어갔다. 상훈 씨는 멈춰 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지은 씨는 그 시선을 느꼈다. 고개를 돌리자 문 앞에 선 상훈 씨와 눈이 마주쳤다. 짧고 고요한 순간이었다. 그 눈빛엔 여전히 단단함이 있었지만 어딘가 전과는 달랐다. 미묘하게 부드러워진 감정, 그리고 말없는 인정을 담고 있었다. 지은 씨는 그제야 숨을 깊게 들이쉴 수 있었다. 감정이 무너지듯 차올랐다. 죄책감과 반성이 뒤섞였고 마음은 마치 오래된 물 위로 던져진 돌처럼 크게 흔들렸다. 말로는 닿지 않는 감정들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단지 잘못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자극이었다. 결정적 사건 주말, 은행은 운영하지 않았다. 지은 씨는 근무가 없었지만 오전 일찍 지점 근처로 발걸음을 옮겼다. 대로변에서 살짝 들어간 작은 카페, 유리창 너머의 빛이 따뜻하게 번지는 그곳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오래된 코트를 입은 채 벽 쪽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신문을 펼치고 있는 모습? 상훈 씨였다. 지은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주저하며 몇 걸음을 옮기고 다시 멈추기를 반복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솟구쳤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한참이 걸렸다. 그렇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섰을 때 상훈 씨는 신문을 접으며 시선을 들었다. 눈빛은 여전히 깊고 단단했지만 놀라움은 없었다. 마치 이미 이 순간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말문이 막혔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쉽게 나오지 않았다. 지은 씨는 결국 준비해온 작은 봉투를 꺼냈다. 손편지였다. 격식도 미사여구도 없는 단지 진심으로 꾹꾹 눌러 쓴 사과의 글. 지난 행동을 돌아보며 느낀 반성과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다짐. 상훈 씨는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읽어보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 뒤로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다. 상훈 씨는 손끝으로 편지를 천천히 만지작거렸고 지은 씨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가게 안으로 따뜻한 커피 향이 퍼졌고 창밖의 빛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그 조용한 풍경 속에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다. 다음 주 은행에서는 새로운 응대 매뉴얼이 시범 운영되었다. 그 중심에는 지은 씨가 있었다. 실무자이자 사례 당사자로서 고객 존중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교육은 형식적이지 않았다. 본인의 실수를 털어놓고 그로 인해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었는지를 직접 이야기하는 시간이 추가되었다. 그 자리에서 듣던 다른 직원들의 표정은 진심을 알아채는 눈빛으로 변해갔다. 한편 본점에서는 상훈 씨에게 공식적으로 감사장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고객 응대의 본질을 일깨워준 사례로 남기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상훈 씨는 조용히 거절했다. 필요 없다며 자신은 단지 평범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행동 하나는 시스템을, 문화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결국 변화는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낡은 통장 하나, 검소한 차림 하나, 그리고 단단한 침묵 하나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결과 및 여파 몇 달이 흘렀다. 은행의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달라졌다. 한때 매뉴얼대로만 흘러가던 응대는 이제 사람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가가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창구 직원들은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나이든 고객의 요청엔 한 번 더 확인하며 설명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다. 변화는 느렸지만 분명히 진행되고 있었다. 내부 평가에서 고객 만족도 항목은 점차 상승세를 보였고 지점장은 본점에서 그 이유를 물을 때마다 단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 조용히 바꿔놓은 시작점, 바로 상훈 씨였다. 지은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책상 위에 작은 노트를 꺼내놓았다. 하루 동안 스스로 놓친 말투, 표정, 태도를 메모해 반성하는 습관이 생겼다. 처음엔 불편했고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고객을 바라보는 눈빛에도 변화가 생겼다. 문제 해결보다 존중이 먼저였고 효율보다 배려가 우선이 되었다. 어느 날 같은 창구로 한 노인이 찾아왔다. 말은 느렸고 서류는 불완전했다. 예전 같았으면 짜증 섞인 한숨이 먼저 나왔을 상황. 하지만 지은 씨는 천천히 설명했고 인내심 있게 도움을 드렸다. 다 끝난 뒤 그 노인이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잘 대해줘서 고맙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것이 상훈 씨가 전해주었던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훈 씨는 그 후로도 종종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고 늘 조용히 웃으며 자리를 떴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전히 낡은 코트와 바랜 구두를 신고. 지은 씨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뭉클함을 감추지 못했다. 때로는 은행 로비 한쪽에 서서 상훈 씨가 돌아서는 뒷모습을 조용히 배웅하기도 했다. 어느 오후 상훈 씨는 잠시 은행에 들러 통장을 업데이트한 뒤 직원들에게 짧은 인사를 남기고 나섰다. 누구도 큰 소리로 보내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길이 그를 따라갔다. 은행 밖으로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묵직한 무언가를 남기고 있었다.
경호원도 고급 정장도 없었지만 그 모습엔 사람을 흔드는 무게가 있었다. 지은 씨는 혼잣말처럼 생각했다. 사람이 사람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깊은 흔적은 말이 아니라 태도라고.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조용히 다짐했다. 고객 앞에서 겉모습을 넘어서 진심을 보는 눈을 가지겠노라. 그 사건은 어느새 은행 내부 자료로 정리되어 신입 직원 교육 자료의 첫 장을 장식했다. 직원들은 사례를 통해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태도는 선택이라는 문장을 기억하게 됐다. 상훈 씨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는 강하게 새겨졌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그저 창구 하나에서 벌어진 일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하지만 작은 공간 안에서 일어난 정서적 전환은 숫자로 기록될 수 없는 변화였다. 겉모습을 보고 넘겼던 순간들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와 이야기가 숨어 있었는지를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진심 하나면 충분했다. 결말부 늦은 오후 은행 문이 닫히고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 채비를 할 무렵 지은 씨는 혼자 남아 정리 중이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작은 손거울을 꺼내 정돈된 머리칼을 다듬고 다시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하나를 바라보았다. 몇 달 전 한 노인의 손에서 조용히 건네받았던 그 손편지. 아직도 읽지 않고 그대로 간직 중이었다. 그 안에 어떤 말이 적혀 있을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보여준 태도와 시선, 그리고 말보다 깊었던 무언의 울림이었다. 그날 이후 지은 씨는 이전의 자신과 이별했다. 누군가를 겉으로 판단했던 습관, 말보다 표정으로 감정을 드러냈던 태도, 고객을 일로만 생각했던 그 시간들, 모두 부끄러움이라는 이름으로 남았고 그 감정은 날마다 더 나은 자신이 되려는 원동력이 되었다. 상훈 씨와의 짧은 인연은 단순한 고객 응대의 교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전체를 바꾼 터닝 포인트였다. 상훈 씨는 여전히 평범한 옷차림으로 은행을 드나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그를 가볍게 보지 않았다. 응접실이 아니라 창구 앞에서도 직원들은 그에게 먼저 인사하고 경청하며 따뜻한 눈빛으로 대했다. 고객 중 한 명이었던 그가 은행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상징이 된 것이다. 가끔씩 지점 내에서는 교육자료에 등장한 강남의 노인 이야기를 놓고 젊은 직원들끼리 조용히 이야기하곤 했다. 이름도 없이 전해지는 그 이야기 속 인물이 실은 바로 옆 창구에 다녀간다는 걸 아는 이들도 있었고 그저 전설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는 공감했다. 그 사람은 단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 없는 울림을 남겼기에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은 씨는 이제 더 이상 창구 직원이라는 직책이 아닌 사람과 마주하는 자리에 있다는 책임감을 안고 일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없이 손을 내미는 순간이 있을 때마다 그날의 따뜻한 침묵과 묵직한 시선이 떠올랐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되어선 안 된다. 가장 소중한 것들은 늘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해 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진짜 순간들을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